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 묘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평면입니다. 평면을 먼저 배우시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메뉴에서 인서트 데이터 포인트로 들어오셔가지고 데이터 플레인 한번 볼까요? 메뉴에서 인서트입니다. 보시면 데이터 포인트에 보시면 여기 쭉 데이터 플레인, 엑시스, CSYS, 포인트 스텝 같은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홈에 보시면 여기도 있죠. 예. 둘 중에 어떤 걸 하시던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을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평면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로 봐서는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공면에다가 바로 2D 스케치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 플레인, 그러니까 플레인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포인트, 모서리, 평면, 와이어프레임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옵션에 따라서 평면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평면을 이용해서 스케치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대칭 복사할 때 또는 프로젝션 시킬 때, 물론 스케치 할 때, 그렇죠?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면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상당히 능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요, 열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파일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안 열리시는 분은 탐색기에 보시면 여러분 그 DVD 안에 보시면 2강에 보시면요, 데이터 렉처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거를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플레인 한번 보죠. 보시면 리셋 하겠습니다. 자, 인프로 방식이 있고 나머지 여러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인프로는 자동 추론 기능입니다. 사용에 따라서 이 나머지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하나하나를 배운다는 얘기는 결국은 인프라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열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요, 이 onCover까지는 associative입니다. 그 말은 연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밑에 보시면 YC, ZC부터 하셔가지고 쭉 있죠. 끝까지는 비연관성 어떤 평면을 생성할 때 쓰는 겁니다. 연관성이 뭐고 비연관성이 뭐냐,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성이 있는 평면을 만들더라도요, 그렇죠? 비연관 요소로 만들고 싶으면 요 밑에 보시면 associative라는 체크를 꺼버리시면 비연관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로 플레인이라는 것은 선택한 상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때 맞는 최적화된 평면을 생성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인프로를 쓰기보다는 밑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옵션으로 해서 잡아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그 인프로 플레인을 가지고 만드셔도 상관없겠죠. 자,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at distance입니다. 이 거리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평면, 그렇죠? 이 데이터 CSYS의 면을 잡으셔도 되고, 그러면 솔리드의 면을 잡으셔도 되고, 그렇죠? 공면의 면을 잡으셔도 됩니다. 공면 자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면을 잡고 그 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값을 주는 거죠. 그렇죠? 평행 이동된 면을 만들 때 쓰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면을 한번 찍어보죠.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딱 그 면에 붙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위로 올리는 방법 얼마 될까요? 여기다 치수값을 주면 됩니다. 30, 네,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30이라는 치수 대신에 이 평면 있지 않습니까? 평면을 늘리면 되겠죠. 네. 자, 잠깐 닫을까요? 예.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명이라고 하시든지 이렇게 화살표를 잡고 찍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크린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에서 직접 50 이렇게 주셔도 되겠고요. 그렇죠?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분홍색 화살표 떴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겠죠. 위로 50이냐 아래로 50이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누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 대화 상자 있죠, 여기 분홍색 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면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무한면입니다.
크기가 정해진 면은 아니에요. 무한면인데 시각적으로 너무 크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조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더블 클릭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인가요? 시멘트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대칭 구조식으로 해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요. 꺼버리면 비대칭식으로 내가 드래그한 방향으로 해서 면이 커지고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리셋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초기 값으로 초기 평면 사이즈로 들어오게 되겠죠. 아시죠? 자, 이거는 무한면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위로 50짜리 여러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3 주면 이렇게 50 50 50짜리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청히 쌓아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방향을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 자, 하나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Z축이 이 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Z축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죠? 그럼 위쪽이 Z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쪽으로 Z축의 양의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소시에이티브 연관 켜놨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면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 면 잡고 한번 스케치 들어가 보겠습니다. 커브에 스케치 하시고 면 잡아보시죠. 그러면 Z축이 지금 어디로 설정됩니까? 위로 설정이 되죠? 만약에 자 다시 한번요 면을 수정해보죠. 더블 클릭 Z축 플레인의 오리엔테이션 법선 방향을 반대로 밑으로 했어요. 이 화살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밑으로 했습니다. 오케이 하죠. 스케치 잡고 면 잡고 들어가 보십시오. Z축이 어디로 향합니까?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죠? 이 Z축이요. 그러니까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면 하나 만들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실제로 스케치 작업을 한다든지 기타 작업을 할 때 Z축의 방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나중에 이 면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를 꼭 고민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물론 잘못 만든 거는 딜리트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면 만들겠습니다. 자, 이 솔리드의 면을 한번 잡아보죠. 면 잡고도 위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30만큼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어소시에이티브 켰어요. Z축 방향 어떻습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이 위로 가있죠? 처음에 이 분홍색 파란색인가요? 예, 그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이거 있죠? 이거를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위로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0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면도 아까 전에 떨어진 거리를 유지한 채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 그대로 있을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그래서 왜? 어소시에이티브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연관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종속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픽스 플레인으로 해서 그 위치에 짱 박히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름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데이터 플레인이 아니라 픽스드 데이터 플레인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크기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래도 얘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짱 박히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연관이냐 비연관이냐 것은 그 기능을 켜고 작업하느냐, 그러면 연관, 끄고 작업하면 비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관 요소로 해서 형상을 평면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디스턴스였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아시죠?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어요. 공면요? 예, 평면적인 공면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 자, 이거 방향을 바꿀까요? 더블 클릭 해도 어떻습니까? 이것만 바뀌죠? 이 방향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이 되나요? 마우스 오른 리버스 디렉션 해도 예, 돌출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방향이 바뀌는 뿐이지 법천의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니죠. 예, 이거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앵글입니다. 각도죠. 거리 값으로 해서 평행이든 디스턴스군요. 앵글, 면과 모서리를 선택하고 각도 지정을 통해서 평면을 생성한다.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면 있죠? 한번 보죠. 앵글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참조 면이 필요한 겁니다. 평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솔리드 면이다, 이런 데이터 면이다, 어떤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면상이 있던 떨어져 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면 잡았습니다. 자, 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뭘 잡아달라니까? 회전 축을 잡아달라는 얘기죠. 자, 이 모서리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90도로 되는 거죠. 자, 저는 45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5도 면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45도요. 됐죠? 자, F8키 눌러보시죠. 건사면으로 잡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한번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5도.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 동그라미 점 있죠? 요거 잡고 수동으로 이렇게 각도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예, 더블 클릭해서 이 법선의 방향을 반대로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법선의 방향을 반대로 하실 수도 있겠죠? 면의 크기 조정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각도 딱 90도라고 하시면 90도 직각이 되겠죠? 예. 베리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각도 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퍼텐티큘러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이 되겠죠, 당연히. 패렐은 평행이 되는 겁니다. 면하고 평행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어요. 각도 45도로 좋습니다. 자, 옵셋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니? 면을 평행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옵셋 기능을 쓰겠다 하시고 얼마만큼 뛸 거냐? 20만큼 뛰겠다. 45도 돌린 다음에 다시 20만큼 가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아주 신기한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뭐 연관 요소로 만들겠다, 비연관 요소로 만들겠다 그런 옵션이 되겠죠. 자, 캔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나요? 저만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 면이랑 이 모서리가 이렇게 서로 뭐랄까요? 이렇게 서로 같이 있는 상황에서만 될까요? 아니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앵글 잡아보죠. 면은, 자, 이쪽에 한번 돌려볼까요? 면은 이쪽에 있는데 축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지금은 90도니까 45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왜? 얘하고 지금 삐딱하게 삐딱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죠? 평행하다 그러면 만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위에서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 윗면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와 관련되어 있는 스케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케치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이 선하고 이 선은 어떻습니까? 평행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얘입니다. 앵글하겠습니다. 이 면입니다. 이 면을 이 면하고 이 선하고의 각도를 재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실제로 돌아가는 부분은 여기를 축을 해서 돌아가나요? 이 면을 축을 해서 돌아가나요?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각도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리면 어떻습니까? 축을 기준으로 해 돌아가는 거죠? 이 주황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축을 기준으로 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면이라는 것은 뭐죠? 각도를 재기 위한 참조면일 뿐이지 실제로 이 면상에서 돌아가는 옵션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요. 카티아 같은 경우는 축하고 이렇게 면하고 참조면하고 축하고 떨어져 있으면 이 축이 참조면으로 올 거냐 참조면이 축에 가서 회전할 거냐를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옵션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면을 잡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축을 잡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다시요. 여기 이 면입니다. 면 잡고 윗면요. 축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돌아갑니다. 왜? 같은 저거니까요. 옆에서 보면 이면하고 이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렇게 보면 평행한 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억지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죠. 바이섹터 플레인이라는 것은 두 개의 평면을 선택하여서 중간 평면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자, 보겠습니다. 두 개의 면을 잡으면 돼요. 바이섹터란 뜻이 등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을 잡으면 두 면이 이루는 각도를 2등분하는 선. 2등분하는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만들 거냐?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그 면에 대한 수직인 면도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법선의 방향을 바꾸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또 옵셋 하실 수도 있어요. 예.
10만큼. 또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바이섹터 아주 쉽죠. 자, 또는 어떻습니까? 이 면 잡고 이 면 잡으면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자, 여기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평면이고 얘는 수직면이고 이 수직면하고 평면하고 이루는 각도를 이등분하는 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 솔리드 면만 가능하냐? 그렇진 않겠죠. 다시 말하면 이 데이터 면이랑 그래서 또 어떤 면을 잡아야 되나? 뭐 이 면 이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 의미 없는 이런 식으로요. 억지로 만드는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바이섹터였습니다. 바이섹터 플레인이었고요. 커브 앤 포인트. 커브와 포인트를 지나는 평면을 생성한다.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플레인 하겠습니다. 커브 앤 포인트입니다. 커브 앤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커브를 잡아주면 그 상에 뭔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커브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뭐라 뜨죠? 뭔가 이렇게 선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요 선에 요 미들 포인트 찍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선에 수직인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자, 리셋 해볼까요? 한번 이 커브를 잡아보죠. 커브에 이미지에 콕 찍어보세요. 그럼 커브에 수직인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작업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좀 짬뽕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도 있지만은 이 기능보다는 정확한 커브상에 잡고 싶으면 온커브 기능을 쓰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원포인트, 예, 커브에 원포인트 한번 찍어보시죠. 커브상에 원포인트 찍으면 커브의 수직으로 바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투포인트는 뭘까요? 자, 리셋 하겠습니다. 투포인트 두 점이죠. 첫 번째 점은 그 면이 위치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두 번째 포인트 방향, 투 포인트 해야 되죠. 원 포인트 여기입니다. 투 포인트 여기로 잡아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Z축 법선 방향이 원 포인트에서 투 포인트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 포인트 다시 찍어볼까요? 원 포인트 여기로 하겠습니다. 투 포인트는 여기로 해보죠. 예, 이렇게 하면 원 포인트에서 투 포인트 방향으로 법선이 생성되면서 가상의 선, 가상의 직선의 수직인 면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이미 체크되어 있더라도 이거 선택하고 다시 찍으면 다시 재선택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원포인트 잡으시고 투포인트는 여기를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법선으로 해서 면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포인트는 뭘까요? 세 점을 지나는 면. 그렇죠? 어떤 면에 상관없습니다. 원점 위에 잡고 이런 포인트 잡고 또 포인트 잡으면 세 개를 지나는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야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죠. 예, 떡 먹다가 얹힙니다. 그렇죠? 자, 뭐 또는 이렇게 원 포인트, 투 포인트, 쓰리 포인트 잡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점을 지나는 면이 만들어집니다. 포인트하고 커브요. 포인트, 커브 잡으시죠. 포인트. 물론 포인트를 만드는 여러가지 스냅 기능 다 배우셨죠? 예, 스냅 기능입니다. 자, 저는 이 커브의 미들 포인트 잡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미들 포인트 여기서 체크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나 강제로 미들 포인트 하겠다라고 잡아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컨트롤 포인트인가요? 다른 미들 포인트가 없네요. 자, 추론 기능을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커브상에 만드셔도 되겠죠? 이 커브상에 제어점 찍어보시죠. 예, 이렇게, 오, 이상합니다, 이거. 자, 어디로 해야 되나요? 엔드 포인트. 커브상에 잡으죠? 원 커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커브 요소 잡으시죠. 그럼 커브의 수직인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예.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인트하고 커브도 되지만 포인트하고 축,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커브 잡으시고 커브 얘 잡으죠. 리셋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포인트 잡으시죠. 포인트 미들 포인트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 잡으면 수직인 면이 만들어지겠죠. 예. 자, 그 다음에 포인트하고 플레인입니다. 포인트하고 플레인. 자, 포인트 여기 하나 잡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면 한번 잡으시죠. 그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 있죠. 이 가상의 평면하고 평행하면서 특정 점을 지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자주 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점을 지나는데 이 면하고 평행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면하고요. 그러면 이 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거리값만큼 이 포인트하고 이 평면하고의 거리값만큼 평행 이동해 와서 이 포인트 점에 평행하게 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죠? 포인트는 이 점을 지나는데 면은 참조면은 이 면이다. 그러면 이 면이 이만큼 평행 이동해 오겠죠. 이 거리값만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정확한 치수값, 거리값을 모르는데 이미 있는 어떤 형상을 참조해서 평행 이동하고 싶을 때 이걸 쓰시면 아주 편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2포인트, 3포인트, 포인트 앤 플레인 아주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아요. 자, 투 라인까지 먼저 두 개의 라인만 잡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라인,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잡으면 두 라인을 지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라인을 지나는 평면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어긋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 라인 잡는데 첫 번째 라인은 이거고 두 번째 라인은 이거다.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어도 만들어지는 데는 지장이 있나요? 지장이 있네요. 그렇죠? 왜?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이 지금 같은 평면에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서로 삐딱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투 라인, 첫 번째 라인은 뭐 여기로 하고 두 번째 라인은 여기로 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라인을 지나는 면이 하나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옵셋 값을 이용해서 충분히 조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죠? 예. 꼭 옵션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면이 만들어지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맞다. 이거 하나 하는데 20분이 후딱 흘렀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